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복과 병행 제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복은 장애가 일어났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장애 발생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장애는 정해진 명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장애의 유형은 트랜잭션 장애, 시스템 장애, 미디어 장애가 있는데, 트랜잭션 장애는 트랜잭션에 관한 장애고요. 시스템 장애는 하드웨어가 잘못 작동해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고, 미디어 장애는 디스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에서 회복하는 기본 원리는 데이터 중복을 활용해요. 그래서 이런 중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데이터 중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어딘가 중복해 저장해 놓은 다음에 내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시 그거를 갖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장해 놨던 거로. 그래서 중복하는 기법에는 덤프와 로그가 있는데, 우리는 덤프는 여기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로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로그는 일지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는 데이터 아이템의 값 그리고 새 값을 별도의 파일로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을 할 때 그 값을 참조해가지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redo와 undo가 있어요. redo는 재실행하는 거고 undo는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do는 데이터베이스 내용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 가장 최근의 복제본을 적재시킨 다음에 복제본 이후에 일어난 변경만을 로그를 이용해서 재실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거다. 그래서 최근 내가 탑재해 놓은 복제본 중에 가장 최근 거를 다시 복제해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실행한다는 거고요. 언두는 내용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는데 변경 중이거나 이런 변경 내용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런 로그를 이용해서 그 변경들을 모두 그냥 취소시켜가지고 원래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회복을 위한 데이터 중복은 시스템 기능 일부에 저장시키기도 하는데, 이 그림 11.5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이중 시스템 구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작업은 시간이 최소면 좋고요. 그리고 단위는 트랜잭션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장 연산은 보면요. 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연산은 먼저 저장 장치를 보면요. 이런 회복에 관련된 저장 장치에는 장애에 대한 탄력성에 따라서 소멸 장치, 비소멸 장치, 안전 저장 장치로 나뉩니다. 소멸 장치는 시스템이 붕괴되면 저장된 데이터가 상실되는 저장 장치고요. 비소멸 장치는 이런 시스템이 붕괴돼도 원래 저장된 데이터는 손실되지 않는 거. 근데 저장 장치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올 수 있겠죠? 안전 저장 장치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 개의 비소멸 장치로 구성된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안전 저장 장치랑 디스크가 나오는데, 디스크는 비소멸 저장 장치에 속하고요. 안전 저장 장치는 디스크랑 다르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16.4인가? 네, 나중에 설명하면서 여기 있네요. 여기 검사 시점 회복에서 메인 메모리에 레코드를 안전저장소에 저장하고, 그리고 변경된 데이터 블록을 디스크에 출력시키고, 이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안전저장소가 디스크를 여러 개 합쳐놓은 거라 생각했는데 두 개 다르대요. 안전저장소는 데이터베이스랑 분리된 다른 곳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고, 디스크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디스크,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는 디스크에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디스크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시키고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디스크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 그게 인풋, 아웃풋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스크에 있는 블록은 디스크 블록이고요. 메인 메모리에 있는 블록은 버퍼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15.2가 DBMS의 저장 장치 계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메인 메모리의 응용 프로그램과 DBMS가 있고요. 여기 밖에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온라인 로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보존 로그, 보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는 보통 여러 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이 블록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디스크랑 메인 메모리 사이의 블록 이동은 인풋과 아웃풋 연산으로 하는데 이게 약간 수압 인, 수압 아웃이라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압인이 뭐였죠? 그 메모리 장치를, 메모리 자원을 할당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 장치를 할당받는 게 인풋이다. 그래서 데이터 아이템들이 포함되어 있는 디스크 블록을 메인 메모리 이동시킨다. 아웃풋은 수압 아웃처럼 이렇게 그 메모리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아이템들이 포함되어 있는 버퍼 블록 BJ를 디스크 블록에 이동시켜서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데이터를 프로그램 변수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 변수로 이동시키는 것을 트랜잭션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거 트랜잭션 이 데이터 이동을 하는 연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read랑 write예요. read는 메인 메모리의 지역 변수에 있는 값을 디스크의 데이터 아이템 값을 지역 변수로 메인 메모리의 지역 변수로 이렇게 읽어오는 것이 read고요. 이 지역 변수에 있는 값을 데이터 아이템에 저장을 하는 게 write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read는 데이터 아이템 x의 값을 지역 변수 x의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다. 데이터 아이템 x가 버퍼 블록이 없으면 x가 포함된 블록 bx에 대해서 input x를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이 버퍼 블록에 있는 데이터 아이템 x의 값을 변수 x에 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write는 지역 변수 x의 값을 버퍼 블록에 있는 데이터 아이템 x에 저장을 하는 건데 데이터 아이템이 x가 버퍼 블록이 없으면 x가 포함된 블록 bx에서 input bx를 실행을 하고 그 변수 값을 또 버퍼 블록에 있는 데이터 아이템에 지정한다. 이렇게 write를 해야 되는데 write 할 수 있는 값이 여기 없으면 input을 해와서 write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그 아웃시키잖아요, 디스크로. 그리고 이 디스크에 변경된 값을 메모에서 변경된 값을 디스크로 반영하고 싶으면 디스크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풋은 강제 출력이라고 합니다. input bx 이후에 x에 대한 갱신은 지역 변수에서 실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지역 변수의 값을 여기서 데이터 아이템 값을 지역 변수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역 변수에 관한 연산은 모두 이 메인 메모리에서 인풋 연산을 해온 다음에 수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write를 위한 아웃풋은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write를 할 거예요. 근데 write 연산을 한다 해서 아웃풋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write 연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write 연산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다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 연산을 수행하게끔 지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이 실행되기 전에 시스템이 붕괴되면 x의 새로운 값을 디스크에 출력되지 못하고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write를 막 변경을 했어요. 근데 아웃풋을 하기 전에 이게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write 값이 상실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의 특징은 우리가 ACID라고 외웠어요. 근데 이 트랜잭션은 그럼 뭘까요? 이 트랜잭션은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된 상태를 또 다른 일관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업 단위다. 그래서 이 작업 트랜잭션은 나눠지면 안 돼요. 작업 단위가 나눠지면 안 되는 불가분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불가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은 ACID의 특징을 가집니다. A. Atomicity 원자성입니다. 이것은 all or nothing 그 트랜잭션의 연산을 전부 다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 그리고 일관성은 그 consistency인데 이게 성공을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화한다. 아까 전에 여기 정의에서도 일관된 상태를 또 다른 일관 상태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고요. 그리고 격리성은 트랜잭션 실행 중에 내가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트랜잭션이 중간에 껴들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행 중에 있는 연산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트랜잭션 T1이 X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T2도 이 X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중간 값을 바뀌었는데 이 값을 접근하지 못한다. 그냥 얘가 다 수행할 수 있게끔 격리된다. 그리고 영속성은 트랜잭션이 실행을 완료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이 결과는 영속적으로 디스크에 저장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는 은행 시스템의 계좌이체 트랜잭션인데요. 그 A의 계좌에서 100을 빼고 그 뺀 것을 B에다 저장하나 봐요. 그래서 B에다가 100을 더해주는 거입니다. 이거의 원자성은 이것을 전부 실행하거나 아예 실행하지 않거나 해야 되고요. 일관성은 뭐라 그랬죠? 일관된 상태에서 또 일관된 상태로 변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전은 일관된 상태 A 플러스 B에서 우리가 A 빼기 100 플러스 B 플러스 100 해가지고 이것끼리 없어지니까 여전히 A 플러스 100 여기는 A 플러스 B 이러니까 두 개의 값이 일관된 상태에서 또 일관된 상태로 변화했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초기값이 1000이라고 하고 B의 초기값이 20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변환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에다가 갖고 와야 돼요. 왜냐면 이 값의 변화는 지역 변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A 1000의 값을 read 해가지고 이것을 A에다가 인풋을 합니다. 그리고 A는 자신의 값을 A 빼기 100을 write를 하는 거죠. 그게 900이겠죠? 이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웃풋 연산이 실행되기 직전 write만 이뤄진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아웃풋을 실행할 건데 A는 아웃풋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지만 B는 아웃풋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웃풋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A는 값이 변했지만 B는 값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일관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A 플러스 B는 원래 3000이어야 되죠. 근데 바뀐 상태가 뭐예요? 2900이에요. 100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상태, 일관성이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실행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마칠 때까지 한 단위로 일관성을 검사하는 것을 원자성이라고 한다. 네, 이거랑 다르게 또 원자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자성을 위한 연산에는 컴밋, 성공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하는 컴밋 연산과 롤백, 만약에 이게 실패했으면 원상태로 복귀하는 롤백 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성을 도와주는 연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디스크 블록에 대한 갱신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디스크 블록에 있는 값을 메인 메모리 읽어와서 지역 변수로 변환을 해줬고 지역 변수를 사용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왔던 블록에다가 다시 입력하는 이것을 원위치 갱신이다. 그리고 이것을 변환해서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을 간접 갱신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트랜잭션 상태로 가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갱신연산을 수행하는 트랜잭션 상태는 실행 중인 활동 상태가 있고요. 부분 완료, 트랜잭션 마지막 명령물을 실행한 직후의 상태, 그러니까 write는 했지만 아직 output은 하지 않은 부분 완료 상태고요. 이 실패는 정상적인 실행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서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write를 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아웃풋을 하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실패 상태로 변환하고요. 이 실패 상태는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철회, 롤백 해야 되고요. 이때는 여기부터는 종료 상태를 말합니다. 완료는 이 트랜잭션 실행이 완전 완료돼가지고 커밋을 수행한 상태를 우리는 완료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트랜잭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트랜잭션 실행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걸 아까 롤백이라고 그랬는데요. 롤백 이후에 어떤 것을 할 거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재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상복구한 것을 다시 재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상복구 했는데 얘를 다시 수행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트랜잭션을 폐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해도 또 다시 오류가 발생해요. 왜냐면 이 트랜잭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트랜잭션을 폐기합니다. 이제 로그를 이용한 회복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는 일단 이 로그는 아까 전에 기록이라고 했죠. 이 로그의 유형으로는 트랜잭션 i가 시작을 한다. 그리고 트랜잭션의 아이템 이름 x의 값이 v1에서 v2 이 올드 값 new value로 바뀐다. 그리고 ti가 실행을 완료했다. ti commit이 있습니다. 유형이요. 그리고 이 그림 15.9에는 로그를 이용한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가 일어났을 때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로그가 이용되는가입니다. 이 로그는 그 과거의 모든 변경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매우 대규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보관해주는 보존 로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존 로그를 말하고요. 얘는 그래서 이런 로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될 때 생성되는 로그는 트랜잭션이 철회되면서 잠시만요.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될 때 생성되는 로그는 트랜잭션이 철회되면서 로그 레코드도 같이 삭제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될 때 생성이 되는 로그는 트랜잭션이 처리하면서 로그 레코드도 같이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로그 레코드가 삭제되면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행 중인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를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된대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온라인 로그랑 그것을 온라인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사본을 만들어서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존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온라인 로그는 트랜잭션 회복이나 시스템 회복에 사용되고요. 보존 데이터베이스는 장치 회복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로그가 매우 대규모이기 때문에 로그를 압축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압축시켜야 되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로그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해주는 기법에는 지연갱신 회복과 트랜잭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로그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보장해주는 기법에는 지연갱신 회복과 즉시갱신 회복이 있습니다. 지연갱신 회복은 트랜잭션이 부분 완료할 때까지 아웃풋 연산을 지연시켜서 부분 완료가 완료되면 아웃풋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자성을 보장을 합니다. 왜냐면 다 수행을 안 했는데 이것을 디스크에 반영했는데 일부는 수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all or nothing인 다 수행하거나 다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아웃풋 연산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원두 연산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디스크에 미리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조 연산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연산만 필요한데요. 리드 연산을 대비해서 이런 형식을 갖습니다. 트랜지션 ID, 데이터 아이템, 변경된 값. 네.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트랜지션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전처럼 A에 있는 100원을 B에 이체시키는 거, 그리고 C에서 200원을 빼는 그런 인출하는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read A 빼기 B는 A 해가지고 write 했어요. 이 write가 이루어지면 우리 이제 로그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로그 레코드가 만들어서 여기 기록이 되는 거고요. T1 A 90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B까지 2100 이 write를 해가지고 T1 B 2100이라는 레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커밋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로그에서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커밋이 있다 그러면 아웃풋 연산 여기서 B까지 하고 아웃풋 연산을 한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그때 커밋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커밋을 하기 전에 아웃풋을 하는 건지 이 커밋한 다음에 아웃풋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커밋하기 전에 아웃풋이 정상 수행되면 그때 커밋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기값이 1000, A는 1000, B는 2000, 그리고 C는 3000일 때 이게 잘 수행이 됐다. 그러면 이게 900, 2100, 2800으로 일관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A 900이 들어가려면 이 T1 A 900이 일단 로그에 기록이 돼야만 데이터베이스에 출력돼야 한다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드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회복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트랜잭션 TI가 변경한 데이터 아이템 값들을 로그 파일의 순서에 따라서 로그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재지정한다.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재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렇게 수행을 하고요. 이거는 리드 연산은 고립성을 가집니다. 고립성의 성질을 가지는데 리드를 여러 번 실행한 것이나 한 번 실행한 것이나 결과는 같다. 그래서 리드가 작업 중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또 실행을 하잖아요. 그때 한 번 실행해도 같고 두 번 실행해도 같으니까 그냥 여러 번 실행해도 같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에 T1 스타트와 T1 커미트가 있는 트랜지션에 대해서만 재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T1 TI 커밋이 없으면 재실행을 할 수 없겠죠. 리드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앞에 나온 그 트랜잭션의 예로 세 개 상이한 시점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B에 있는 거를 write하고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로그 파일에 있는 걸 그냥 삭제해야겠죠. 왜냐면 커밋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A, B에 대해서 커밋까지 T1은 완전하게 다 수행을 했는데 T2가 write를 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T1에 대해서는 T1 start 커밋 다 있으니까 리드로 하지만 T2는 커밋이 없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T1, T2 둘 다 커밋, 스타트랑 커밋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리드 둘 다 리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얘는 A, B 값은 다 1000, 2000으로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얘는 그 A, B는 900, B는 2100으로 바뀌었지만 C는
변하지 않겠죠? 3000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모두 다 올바른 값으로 원하는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 작업 도중에 붕괴가 발생하면 위드 연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냥 다시 수행을 하면 되고요. 즉시갱신 회복은요. 트랜잭션의 연상이 실행하고 있는 활동 상태에서 데이터의 변경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료됐을 때 갱신을 하는 거고요. 장애가 일어나면 트랜잭션이 발생되기 전의 상태로 데이터의 값으로 봉헌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변경되기 전 값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ID, 데이터 아이템, 그리고 변경 전 값, 변경된 값의 형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언두 프로시저를 사용을 합니다. 이 언두 프로시저를 사용하고요. 이 언두는 트랜잭션 TI가 변경한 모든 데이터 아이템 값을 로그에 기록된 역순으로 로그에 있는 변경 전 값으로 환원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로 전 값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고립성의 성질을 가집니다. 여러 번 수행해도 언도 연산의 값은 같다, 결과는 같다 이거고요. 얘는 그 즉시갱신에 대한 로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rite가 수행될 때마다 바로바로 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A1이 write 됐을 때 바로, B1 write 됐을 때 바로, 그리고 C가 write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1이랑 여기서 T1 스타트랑 커밋이 있으면 리드를 하지만 이 커밋이 없으면 언도 연산을 수행을 한다.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에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을 봤는데요. 만약에 이 A, B가 write 됐는데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커밋이 없으니까 둘 다 언두를 해야 되고요. 여기 시점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T1은 다 스타트 커밋 다 있는데 T2는 커밋이 없으니까 얘는 언두를 하고 얘는 T1은 리드를 하고 T2는 언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T1, T2 모두 리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언두 연산을 마친 다음에 리드 연산을 하는 게 효율적인데요. 왜냐면 언두 연산은 로그에 기록된 순서의 역순으로 수행하고 리드 연산은 로그에 기록된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사 시점 회복입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메인 메모리 로그 버퍼에 있는 모든 로그 레코드를 안전저장소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로그 레코드를 안전저장장치로 출력을 하는데 이것은 안전저장장치는 디스크랑 조금 다른 저장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된 그 값을 여러 안전저장장치에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경되기 전 값인가 봐요. 변경되기 전 값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변경된 데이터 블록은 디스크에 전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시점 표시로 체크리스트 여기 실행 중에 검사 시점에 실행되고 있는 트랜잭션을 로그 레코드의 안전저장소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에 있는 그 트랜잭션들의 전까지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냥 완료된 것으로 참고를 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점 이전의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회복 작업이 필요 없게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검사 시점 이후의 로그만 회복 대상이 된다. 그래서 리드랑 우리가 여기 이 검사 시점 기법에서 트랜잭션 유형에서 우리는 언두를 해야 될 트랜잭션이랑 리드를 해야 될 트랜잭션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언더 리스트랑 리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건사 시점 당시에 발생된 이런 활동들을 모두 언더 리스트에 사유해요. 그럼 바로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언더 리스트, 리드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T2랑 T3, 우리가 T1은 그 검사 시점 이전에 이미 끝났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요. T2랑 T3를 언더 리스트에 듭니다. 그리고 가다가 T4도 만났어요. T4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T5도 만났어요. 그러다 수행하다 T2가 끝났어요. T2가 커밋을 만났기 때문에 T2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T4도 커밋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빼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T3랑 T5는 결국에는 커밋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순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언더부터 하고 리드를 한다고 했고 언더는 역순이고 리드는 순서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 순방향이다. 그래서 T5, T3, T2, T4 순으로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2번까지 읽었으니까 3번부터 읽을게요. 로그를 차례로 검색하면서 T-start 로그 레코드를 만나면 TI를 언더리스트에 첨가하고 로그를 그대로 검색하면서 TI 커미트 레코드를 만나면 TI 언더리스트에 삭제하고 리드 리스트에 첨가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완료하면 역순으로 언더 연산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로그에 기록된 순서로 리드를 수행한다. 이 역순 언더는 후진 회복이라고 하고 그 리드를 전진 회복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검사 시점 이후에만 리드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면 리드 연산에서는 여기는 반영이 된 거라고 칩니다. 그리고 T3는 그 갱신됐던 언두가 뭐예요? 우리 갱신됐던 영상도 취소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3나 T5가 언두를 할 때는 T5는 검사 시점 이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는데 T3는 검사 시점 이전까지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취소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회복의 세부사항은 지연갱신 방법을 쓰냐, 즉시갱신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지연갱신은 리드만 있기 때문에 언두를 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페이징 기법은 로그를 이용하지 않은 회복 기법으로 그림자 페이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트랜잭션이 실행돼서 막 값이 변경이 되면 한 페이지 테이블만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 그림자 페이징을 사용할 때 두 가지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현 페이지 테이블이랑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이에요. 현 페이지 테이블은 계속 트랜잭션이 실행되면서 변경된 값을 여기다가 해놓고 얘는 트랜잭션 실행 이전의 값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용도는 뭐냐? 우리가 현 페이지 테이블을 수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얘를 복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포인터를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은 트랜잭션 실행 시점 상태만을 유지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2번 이 페이지 테이블의 2번 인덱스 2번의 값이 원래는 i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write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write를 하지 않고 새로운 그 디스크 페이지 중에 안 쓰는 페이지 P를 이게 이제 현 페이지 테이블이 얘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rite x를 해주는 거죠. 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버리고 현 페이지 테이블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가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가 되면서 얘가 이제는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은 소멸되지 않도록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실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 페이지 테이블이 가리키는 현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을 디스크 페이지에 출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얘 주소를 그림자 페이지의 주소를 현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로 바꿔주면 이게 그림자 테이블로 바뀌게 되겠죠? 이제는 병행 제형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주요한 목적이 하나가 공용성이었어요. 그러면 다양한 사용자가 공용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복수 사용자 DBMS는 반드시 병행성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병행성은 몇 개의 트랜지션이 동시에 실행하는 건데요. 실행에 있어서 시작과 종료가 서로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T1, T2, T3가 있는데 이게 start, commit, start, commit, start, commit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트랜지션 네, 그거고요. 그리고 CPU가 이 16.1을 보면 이 인터리브 형식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병행 실행은 이렇게 인터리브가 되는 거예요. 이 P1이 수행됐다가 잠깐 중단하고 P2가 실행하고 P2가 수행하고 중단되고 P1이 수행됐던 그 지점부터 P1이 수행되고 이렇게 병행적으로 병렬적으로 이게 병행적으로 수행되는 거고 이게 병렬이고요. 이게 병행적으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병행. 그래서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검색하고 변경하려면 사용자 프로그램의 기본 대상이 되는 데이터 레코드를 가지고 네, 사용자 프로그램의 그런 기본 대상은 데이터 레코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접근하거나 변경하는 논리적 프로그램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고 여러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똑같이 여러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변경적으로 접근해 실행 검색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 연산들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해서 막 변경할 수 있다 이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동시에 접근하면 제어도 중요할 거고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제어, 동시 공용의 문제점. 이렇게 제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트랜잭션 간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틀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갱신 분실, 모순성, 연쇄 복귀가 있습니다. 갱신 분실은 다른 트랜잭션이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요. 내가 그 X의 초기값이 50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 50을 읽어와서 150을 만들었고 얘는 이게 write가 안 됐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T2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50을 갖고 와서 수행을 합니다. 100이 됩니다. 이 T1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연산을 한 값을 write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또 write 해줘요. 그러면 50, 150, 100 이렇게 T1이 수행한 연산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갱신분실입니다. 덮어 써진다. 그리고 모순성은 일관성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모순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직렬 수행한 결과랑 병렬 수행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는 직렬 수행했을 때 결과인데 병렬 수행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지 않는 모순된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 병행 수행을 했을 때는 얘가 110, 얘가 140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직렬 수행했을 때 T1, T2 순으로 수행했을 때는 X값이 220 그리고 Y는 240이 나왔고요. T2 다음에 T1을 직렬 수행했을 때는 120, 140이 나왔어요. 이렇게 직렬 수행했을 때랑 병렬 수행했을 때랑 값이 같지 않죠? 이거는 모순성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았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같은 값이 있으면 얘는 모순성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연쇄복귀는 내가 T1을 변경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 값을 갖고 와서 T2가 수행하고 얘는 시스템을 떠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T1이 끝나지 않았는데 T가 알고 보니까 오류였던 거예요. 이거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도 이상한 값을 가지고 연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쇄 복귀다. 연쇄 복귀를 해야 된다. 네. 이제 트랜잭션 스케줄입니다. 일단 충돌이라는 것은 앞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충돌된 데이터를 통해 공용하는 충돌된 데이터를 통해서 트랜잭션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여기서 충돌이라는 것은 두 개의 연산이 각각 상이한 트랜잭션에 속하고 있으면서 동일한 데이터 아이템을 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연산이 기록 연산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연산이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연산을 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write를 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 연산들이 실행하는 순서를 스케줄이라고 하고요. 직렬 가능하다. 여기 이 병행 제어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직렬 가능성인데요. 이 직렬 가능성 이론은 정확한 스케줄만 허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렬 가능 스케줄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직렬 가능하다는 것은 뭘까요? 네, 간단히 직렬 가능한 거는 직렬 스케줄의 결과랑 그 병렬 수행한 결과의 그 결과가 같으면 이것이 직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차차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1하고 T2에 대한 직렬 스케줄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직렬 스케줄은 T1을 다 수행한 다음에 T2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로 말하고요. 여기는 T2를 다 수행한 다음에 T1을 수행하는 경우, 이런 직렬 스케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스케줄에 포함된 모든 트랜잭션의 연산들이 각 소속 트랜잭션별로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뭐 껴들지 않고 자기 다 연속적으로 쭉 수행하고 다른 거 쭉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직렬 스케줄은 인터리브 실행이 포함되는 트랜잭션들을 병행 실행시키는 스케줄이다. 인터리브가 아까 뭐였어요? P1 수행하고 중단하고 P2 수행하고 P1 다시 수행할 건데 아까 수행했던 거 그 전부터 다시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터리브 실행할 때 이게 병렬 실행을 하는 건데 이것을 비직렬 스케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의 직렬 가능성을 뭐라고 하냐? 트랜잭션들의 비직렬 스케줄로 실행하지만 그 결과가 직렬 스케줄과 같게 되는 것을 스케줄 직렬 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또 직렬 가능 스케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직렬 스케줄하고 직렬 스케줄 값이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아까 전에 그 두 개 값이 나왔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얘가 같으면 직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충돌 동등 내용이네요. 네. 이제 스케줄 동등하고 직렬 가능 스케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과 동등도 나오는데 결과 동등으로는 우리가 스케줄의 동등성을 정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 막 우연적으로 결과가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충돌 동등하고 뷰 동등을 볼 건데 오늘은 충돌 동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동등과 충돌 직렬 가능 스케줄. 이 충돌 동등하다는 거는 충돌 연산의 순서가 같은 두 스케줄이 충돌 연산의 순서가 같다. 그러면 충돌 동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충돌 연산이 스케줄에서 서로 다른 순서로 적용된다면 스케줄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스케줄은 충돌 동등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얘가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이 SI랑 SJ가 있는데 이게 T1, T2에 대한 트랜지션에 각각 수행을 해요. 얘 SI는 R부터 수행하고 이 SI랑 SJ라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SI는 그 T1이랑 T2를 수행할 때 T1이
x를 read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 t2가 x를 write 할 거예요. 그리고 sj는요 t1, t2를 시행할 때 여기서 write를 먼저 하고 여기서 read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x 값이 같다는 보장이 있나요? 같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write가 네. 예를 들어서 얘는 a 플러스 1의 값을 갖고 왔는데 얘는 write는 곱하기 2의 연산인 거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a 플러스 1 값을 읽어와서 네. 이거는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읽어온 값을 write를 하고 여기서 write 한 값을 read 했는데 여기서 이 결과값이 같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밑에 그 다른 예는 더 조금 이해가 잘 되시어요. SI랑 SJ의 스케줄인데 T1, T2, T1, T2예요. 얘는 write 1을 먼저 하고 write 2를 할 거고요. 얘는 write 2를 먼저 하고 얘는 write 1을 할 거예요. 얘는 write 1은 a 플러스 1의 연산이고 a를 읽어와서 플러스 1을 하는 연산이고 write 2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주는 연산이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에다가 2a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2a가 된 다음에 2a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딱 봐도 얘네 둘이 같지 않죠? 그래서 동등하지 않다. 그래서 충돌, 직렬 가능은 또 뭐냐면 n개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 S가 같은 n개의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직렬 스케줄 S와 충돌 동등하면 충돌 직렬 가능이라고 한다. 이것은 둘 다 충돌 직렬 가능하지 않겠죠? 충돌이 동등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스케줄에서 충돌 연산이 아닌 두 연속 연산은 그 순서를 교환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비충돌 연산 교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나타낼 수 있어요. 16.6의 A와 16.7 얘는 그 직렬 스케줄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이 X에 대한 연산과 Y에 대한 연산은 서로 충돌 연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연속적인 연산의 순서를 교환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 둘이 서로 충돌하는 연산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read y랑 read x. 그래서 read를 먼저 하고 read y를 밑으로 해줘요. 그러면 이런 연산이 만들어지는데 얘의 충돌 순서 read 하는데 이 write가 이 두 t2의 read랑 write보다 먼저 오고 이 write y가 이 read y랑 write y보다 먼저 오죠. 얘도 똑같아요. 이 write x가 얘 t2의 read write x에 대한 read write보다 그 먼저 오는 순서고요. 충돌 순서고요. 이 write y도 이 read y랑 write y보다 먼저 오는 충돌 순서예요. 여기서도 지켜지고 여기도 지켜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비충돌 연산의 교환 원리를 적용해서 이 스케줄 S를 이렇게 직렬 스케줄 S 다시로 변환시킬 수 있으면 얘는 충돌 동등이다. 그래서 얘랑 얘는 충돌 동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충돌 직렬 가능이 아닌 스케줄인데요. 이 read 여기서는 충돌 일단 교환이 안 되겠죠. 얘네들 다 충돌 연산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얘네들이 자리를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read x write x 한 다음에 write x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렇게 충돌 순서가 있었지만 얘는 이렇게 충돌 순서가 바뀌죠. 충돌 동등하지 않아요. 얘도 right를 위로 올리고 얘네들을 밑으로 내리면 충돌 동등하지 않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